자, 안녕하세요. 또 일주일 만에 뵙겠습니다. 제가 오늘 여기 방송 강의를 하러 와서 이 강의 자료를 보면서 좀 멍하게 있었습니다. 멍하게 한 5분 정도, 10분 정도 있었습니다. 왜냐? 이 자체가 제가 말하는 대로, 저는 이제 사람들은 그냥 현실적인 그런 거 보지만 전 내면적인 어떤, 신적인 면까지 볼 수 있는 눈이 열려 있기에 그런 눈으로 보기 때문에 보통 일반 사람들이 제 말을 이해하기가 굉장히 힘이 들 겁니다. 근데 그것은 지금 제가 이때까지 3년 전부터 제 방송을 보신 분은 알겠지만 그대로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대로 실현되고 있죠. 현실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건 왜냐? 전 그렇게 공부를 해왔고, 그리고 수행을 오래 하다 보니까 남들보다 감각이 굉장히 민감합니다. 민감하고 보는 눈이, 자, 한 가지를 보면 10가지가 보이게 되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책을 많이 보고, 특히 동양학이나 서양학, 철학 쪽을 많이 공부하고, 그리고 한의학과 한자를 많이 공부하다 보면 그런 일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일어납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초등학교 4학년 때 한자를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언어학에 열리니까 모든 사물을 보는 눈이 좀 틀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 이 한글로만 된 책을 봐서는 지금 어떻게 되어지고 앞으로 어떻게 되어질 것인지, 그리고 과거의 역사가 어떻게 되어 왔는지 그 자체를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 자, 문자와 제적. 자, 우리가 역사를 생각할 때, 자, 우리가 그 삼국이 신라, 고구려, 백제, 또 부여, 가야 이렇게 생기기 전에 과연 우리는 어디에서 왔는가? 그래서 가상의 당군이라는 것을 만들어 놓고 당군 왕조부터 이게 계속이 됐다. 그 당군을 빠는 게 바로 정신병자들을 만들어 버립니다. 그게 만약 확실하다면 우리가 중국을 대단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반의는 할 이유가 없습니다. 같이 우리니까. 그런데 여기서 이제 강의 준비하면서, 자, 보통 유태인들은 자, 엄마 쪽, 아빠 쪽 한쪽이 유태인이면 그 사람이 유태계입니다. 그리고 유태교를 믿게 되면 유태인으로 간주합니다. 그 말은 지금 뭐냐? 이것을 우리 쪽에 적용을 해보면은, 자, 우리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일지 하더라도 중국의 머리가 돌아간 자들은 전부 다 화적으로 간주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머리가 돌아가고 정신이 그렇게 돌아가면은 그거 뭐냐? 중국이 어떤 에 대해서 환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국이 사실 유럽이 중세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 것은 즉 그 13세기나 14세기 즉 중국의 문어를 제자백가들, 그러니까 춘추 전국 시대 때 나온 사상책을 많이 갖고서 나름대로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르네상스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현재 모든 문명은 중국의 생각이나 중국 사상에서 발현이 됐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 잠깐만 보세요. 그래서 이제 그 중국 애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 중국 대학생이 한국에 조금만 겸손하게 중국을 배우고 베끼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자, 우리가 이때까지 배운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 그러니까 이 반도 안에서 역사를 봤을 때 이 말이 맞아. 우리는 조금 중국에게 좀 항상 그렇게 배워왔지? 이렇게
긍정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한국에 대한 인상은 괜찮은 편이지만 중국의 문화를 베끼지 않았으면 합니다. 자, 그런데 저도 사실 이 학교에서 배우고 고급문을 접하지 않을 때까지 이것을 인정을 하고 들어가야 했습니다. 왜? 그 전에 역사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보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반만 년의 문자로 나타난 역사를 봤을 때 중국이 오히려 이것이 거꾸로, 자, 중국이 조금만 겸손하게 한국을 배우고 베끼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중국에 대한 인상은 그래도 괜찮은 편이었지만 한국의 문화를 베끼지 않았으면 하는 이런 말이 딱 나옵니다. 자, 중국은 대대로 맨 처음 역사가 일어날 때, 자, 역사라는 게 뭐죠? 문자로 기록하기 시작한 그때부터 역사 시대로 보고 있습니다. 자, 문자가 언제부터 나왔냐? 염제신농시, 즉 양족에서부터 나왔고 양족이 그것을 계속 발전을 해왔습니다. 그것을 베껴서 만든 게 바로 중국, 그것을 베껴서 우리나라 문자는, 우리가 문자를 만들 때 이것을 어떻게 사람을 살릴까, 어떤 기구에 농사를 짓는 기구에다 어떤 그 글자를 쓰고 글자를 보여줬습니다. 근데 이 화족들은, 황제에게는 그것을 보고 그것을 무기에다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우리나라는, 우리 양족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방법으로서 생각을 해왔고, 화족들은 자기가 조금 남을 죽이고 약탈하면서 역사를 이끌어 왔다는 것을 그냥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역사를 얘네들 이렇게 해왔습니다. 적어도 공자 이전까지는 양족에 대해서, 자, 양족과 옹족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 화족과 중국 족속과 우리와 다르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 한 땅에서 같이 부대끼면서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진나라가 망하고, 자, 항우와 유방이 무참하게 진시황 자, 직계 손두고도 반개도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것을 피해서 이 한반도로 오게 됐죠. 반도로, 한판은 열도로 이렇게 오게 됩니다. 그런 역사적 과정을 알게 되면은 얘네들이 참 불쌍한 애들이죠, 중국은. 자, 이제는, 자, 지금 딱 보세요. 자, 우리가 현재 문화를, 자, 지금 처음하고, 역사가 일어나는 처음하고, 저기서 지금 마무리 짓는 지금하고 현상이 똑같이 일어납니다. 자, 마치 봄의 기운, 봄의 날씨와 가을의 날씨와 조금 많이 비슷한 것처럼, 자, 물론 그 기운 자체는 틀리죠. 그러나 일어나는 기운이고 성숙하는 기운, 자, 그 기운의 차이점은 있지만은 온도 자체는 비슷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 차이점을 알고, 자, 거기서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그러니까 중국이 그렇게 베껴왔듯이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문화, 이것이 딥스테이여가지고 일루나미티여가지고 의도적으로 BTS를 띄워올리고 한류 문화를 널리 퍼뜨린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건 지금 일어나는 한류가, 우리나라의 문화가 세계적으로 뻗어나가는 분명한 사실 아닙니까? 누가 그것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것은 뭡니까? 그러면 그 처음에 일어날 때, 역사가 일어날 때 그것은 바로 우리가 문화를 창달해서 여러 곳으로 퍼뜨렸다는 얘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연관적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머리가 열려야지 역사의 흐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역사의 흐름을 알고 흐름에 따라서 그 물결 따라 가야지 힘이 안 듭니다. 그런데 그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면 너무너무 힘들죠. 흔히 노젓는 배를 타본 사람은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우리가 물결을 타고 내려올 때는 굉장히 편합니다. 그냥 노만이 이렇게 딱 되면 가만히 그냥 유유자적하면서 내려올 수가 있죠. 근데 강을 거슬러 올라갈 때는 엄청나게 노젓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이제 해본 분들은 다 알죠. 그냥 우리가 상식적으로 다 알죠. 하여튼 물을 거꾸로
올라가는 것은 힘들다. 자, 얘네들이 지금 중국 애들이 이것은 물을 거꾸로 올리려고 바둥바둥 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모든 것이 다 드러나는 때고 이렇게 자, 근데 얘네들이 지금 문자, 그러니까 낙빙의 선생님이 그 군문 신고를 쓰시고 그것을 500건만 출판되고 절판시켜 버렸습니다. 거기에 한 권이 이 우리나라에 와서 인사동에 있었고 그것을 선생님께서 도남자 선생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이거다 싶어서 그렇게 연구를 하시고 공부를 하시면서 이제 많은 제자들을 생기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깊게 공부하는 사람은 그 전에 공부 바탕이 되어 있었죠. 저는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이렇게 방송으로 자 역사와 지금 현대에 일어나는 일,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수행을 하고 그렇게 한 사람은 오직 저뿐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자 모든 병을 치료할 수 있다는 얘기죠. 왜냐? 사람의 음양이 허시만 하면 다 풀어집니다. 그것이 어느 순간에 왔느냐, 그게 아니고 계속 공부를 하다 보니까 염제신노시 우리 할아버지 공부를 하다 보니까 할아버지께서 뭐 능력을 주셨는지 그걸 모르겠지만 그 순수한 마음 가지고 조상을 찾는 공부를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그런 게 오게 되더라고요. 물론 20대부터 뭐 침수도 배우고 지압도 배우고 여러 가지 뭐를 배워서 자, 배우지 않고 하는 건 없습니다. 그것이 응용이 된다는 얘기죠. 자, 그렇게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이게 보니까 자, 지금 이 나라가 지금 어떻습니까? 아직도 빨갱이들이 자 중국을 빨고 자 일본을 적대시하는 인간들이 너무나 많죠. 자, 우리가 자 이 제목은 자 우리가 흔히 정신병자는 왜 정신병자 됩니까? 머리에 어떤 이상이 와서 정신병이 되는 거 아닙니다. 오장육부에 문제가 생겨서 정신병이 오는 겁니다. 특히 정신병이 오게 되는 거의 100%의 환자들은 간이 상합니다. 간과 담이 상해가지고 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간과 담이 왜 상합니까? 신장과 방과, 즉 수기운이 제대로 활용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기운이 막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나라의 90% 이상이 백신을 맞았습니다. 백신은 수승 화강이 안 돼도 수기가 위로 올라오지 않게끔 만들어 버리기 때문에 사람 정신이 계속 망쳐지고 됩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백신으로 인해 가지고 백신 맞은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병으로 지금 형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인간들이죠. 그래서 또 다른 변이에 코로나가 번지고 있다, 이렇게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자, 백신 맞은 사람들의 어떤 현상들, 백신 부작용 카페가 있다고 합니다. 거기 한번 들어가 보면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잘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이제 깨어나지 못합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느냐? 제가 늘상 말했죠. 추수를 먹고 우리나라 음식을 하다 보면은 그리고 태워줄 수행을 하면 되는데 수행이 될지 안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제목을 쓸 때 존중 사대주의와 반일 종족주의는 정신병자들이 발작이다. 자, 정신병은 어떻게 되면 생각은 그러는데 이 행동이 안 따라갈 때, 그러니까 행동과 생각이 불일치할 때 반드시 정신병으로 오게 됩니다. 자, 왜 그렇게 불일치가 하게 됩니까? 이 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한은 내가 못한 한이야, 조상이 대대로 내려온 그 원한 때문에 그런 한이 맺히게 된 겁니다. 자, 그 한을 맺히게 한 것은 우리가 다 멀리까지 볼 것 없이 2조 때, 자,
사람을 사람으로 태어나서 사람 같지 않게 사람으로 대우 못 받고 짐승, 개, 돼지보다 더 못한 대우를 받았던 노비들의 삶이 그 원한이 어떻겠습니까? 그 원한이 이제 풀어져야 할 텐데 안 풀어지면 앞으로는 세상이 계속 이렇게 더러운 세상으로 되어집니다. 이제 이 세상은 정화될 때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던 그 원한을 다 풀어놓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자 조선시 이주시대 때 그 노비의 자식들이 지금 거의 좌팔들이라고 생각하면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좌팔들이 하는 짓을 보고 아, 저 새끼들 나쁜 새끼들을 이렇게 얘기할 게 안 됩니다. 그들을 보고 동정의 마음, 아 불쌍하다. 저들이 조상의 삶에 대해서 생각하면 가슴이 참 아픕니다. 그러면서 뭐냐, 이주에 대한 굉장히 아주 이주를 그냥 씹어먹고 싶은, 그냥 역사적 필주를 싶은, 필주란 말이 뭡니까? 글로써 죽여버리고 싶은 마음이 아주 가득합니다. 글로써 죽이게 되면 어떻게 되면 있는 사실만 그대로 보여주면 됩니다. 자, 이조가 제대로 된 나라였다면 이조는 나라를 팔아먹는, 자기 민족의 나라를 뺏기는 일이 있더라도 나라를 팔아먹는 그런 짓을 안 했습니다. 근데 나라를 팔아먹었잖아요. 그리고 팔아먹은 것을 아주 기뻐서 궁을 떠나는 그 고종이 그런 인간. 자, 요새 고종과 민비에 대해서 민낯이 그대로 나오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전에도 그런 책들이 있지만 황현의 매천야록 같은 그 책을 봐도 나오지만은 그것이 이 현실적으로 부각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부각이 됩니다. 자, 이제 일제시대, 그러니까 조선시대의 민낯과 일제시대가 어떤 시대였는가를 말해주는 일들이 하나하나씩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사람들이 일제에 대해서 일본이 우리를 통치해 준 것이 너무나 고맙다. 이조의 노비로 살았던 그런 작자들이 일본 덕분에 대통령도 되고 국무총리도 되고 장관도 되고 이렇게 했는데 걔네들은 계속 반일을 외치죠. 반일을 하면서 자기네 어떤 정권을 탈취하려고 그러죠. 자, 그래서 이 반일 종족주의는 뭐 이렇게 또 쓰기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반일 종족주의라는 말은 아마 이용이라는 박사가 이런 말을 처음 쓴 게 아닌가 싶은데, 근데 반일 종족주의로 종족을 누구를 가리키느냐? 일본 자체를 악으로 간주하는 세계관, 이것이 반일 종족주의라 한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선과 악을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자, 선이 좋냐 악이 좋냐? 어떤 때는 악이 좋습니다. 악이 긍정적인 좋다는 얘기보다 긍정적인 역할을 하죠. 선이 무조건 좋냐? 아니, 이게 부정적인 역할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 악은 동전의 한 면이고 같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 이 악이란 말이 뭐죠? 자기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자기의 어떤 이기심의 발로를 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 이기심의 발로가 일어나야지 우리가 발전이 됩니다. 그러니까 서로 상생하는 마음, 이래가지고는 발전이 안 됩니다. 자, 발전할 때는 이 악이라는 개념이, 자, 그래서 악이라는 개념을, 자, 우리가 흔히 순자를 성악설이라고 하는데, 순자를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순자책은, 연구책은 별로 안 돼요. 맹자나 공자에 쓴 책 굉장히 많은데, 근데 순자 그 원문을 보면 악이란 말을 안 씁니다. 무지하다. 모르는 게 병이다. 몰라서 모르는 게 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르기 때문에 지 맛대로 행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지 알려고 자꾸만 노력을 해야지 그것이 무지를 깨면서 더 좋은 세상을 가는데, 모르니까. 뭘 모릅니까? 이걸 하면 내가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 앞으로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 뭔지 자기 이익에
너무나 빠져서 멀리를 내다보지 못하니까 악이 종자가 되는 거죠. 자, 이런 악이 팽배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 악이 팽배하면은 그것은 끝나는 겁니다. 어제 그 미디어 파이가 그 유튜브에서 그 성이 타락하면은 그 나라는 망했다라는 어떤 내용이 쭉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번 봐보세요. 우리가 지금 현재 여자, 남자 개념이 모호해버리고 남자와 남자끼리, 여자와 여자끼리 이렇게 성행위를 하는 건 그건 현상은 뭡니까? 세상은 망하겠다는 그 상징입니다. 보여주는 겁니다. 자, 이제 그렇게 음양에 우리가 양과 양끼리 만나고 음기로 자석을 대본해서 밀려나지 않습니까? 밀려나는데 억지로 붙인다? 깨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의 순리는 아주 간단해요. 자, 이것을 보고 명확하게 이야기를 보면 됩니다. 자, 또 한 가지. 자, 요새 MBC가 이런 방송을 했다고 합니다. 네, 보시는 요새 MBC는 전혀 보지는 않지만 MBC가 분석하는데 이게 좀 짧게인지 이거 조선적이지 모르는데 한국이 중국을 싫어하는 이유는 보세요. 초강대로 변모하는 중국 체제 차이가 부각된다. 중국이 초강대국으로 변모하자 체제 차이가 부각되어서 싫어하게 됐다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게 한심하죠. 그러니까 분석을 잘 못해요. 왜 중국 화족을 싫어하게 됩니까? 얘는 자기밖에 몰라요. 남들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그러니까 황제 위치까지 올라가는, 되먹지 않는 놈들이 그렇게 하려면, 자, 어떻게, 제가 그랬죠. 양과 양끼 부딪히면은 서로 밀어내듯이 악이 종자들이 악하다는 것을 표라라고 할 때 충돌해가지고 망합니다. 자기를 부정하면 망하게 돼 있습니다. 부정하지 말아요. 우리는 역사적으로 이렇게 죄를 많이 졌다. 세상의 세계의 모든 사람들한테 사죄 드린다. 이렇게 나오면 중국은 그래도 살 수 있는 확률이 있습니다. 이제 요런 거. 자, 요게 중국인들이 거의 대다수 생각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거의 14억, 15억인가요? 14억인가요? 그 인구 잘 모르겠습니다. 한 10몇억 인구에서 한 10만 살고 종자만 남기고 다 죽여버립니다. 누가? 하늘이. 천지가 그렇게 죽여버리게 됩니다. 그런 현상을 보고 잘 이야기해야 됩니다. 자, 이제 오늘 강의할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 다시 하겠습니다. 자, 29, 30, 또 9월 3일 날은, 자, 이제 계속 이제 지금, 우리가 왜 고조선사를 알아야 되느냐. 자, 처음과 끝은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그때 일어난 현상들, 자, 역사가 일어나고 어떤 현상들이 일어났냐. 그러면 지금 일어나는 현상들을 보고 앞으로 어떻게 일어날 것인가를 그냥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조선 역사와 현 상황의 역사성. 자, 그것이 잘못된 것이 고쳐지는 일들이, 작업이 시작될 때, 작업이 구체적으로 말해질 때는 그것이 바로 끝날 때라는 겁니다. 철들자 죽는단 말이 바로 그 말이에요. 자, 죽을 때가 됐기 때문에, 이제 거듭날 때가 되기 때문에, 누구는 죽고 누구는 거듭나게 됩니다. 양쪽으로 완전 갈라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원숭이하고 유인원하고 사람이 사는 거의 1%의 유전자 차이가 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차이 나는 거예요. 1%가 아니라 몇 프로가 차이 나겠죠. 야, 그렇게 사람이면 사람이냐, 사람이어야지 사람이지. 자, 이건 제가 고등학교 때 그 순복음 교회 가가지고 우리는 기독교 학교였으니까는 단체적으로 부흥회를 다녔습니다. 그때 김정환 목사가 이런 팻말을 딱 걸어놓고 강의를 했습니다. 사람이면 사람이냐, 사람이어야지 사람이지. 자, 이제는 사람이 되는 사람이 없어요. 자, 제가 또 한 번 얘기하지만 백신 맞은 사람은 이제 사람이 아닙니다. 이제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어떤 창조할 수 있는 그런
생각들이 이제 끊어집니다. 자, 이제 앞으로 저 백신 맞고 지금 계속 지금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죽는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통계 조작도 하지만은 통계는 누가 죽었다는 것은 뭐 거짓말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자, 그렇게 통계가 나오는데 사람들이 많이 죽는데요. 자, 몇 년도까지는 5천명 이하로 떨어진다는 말도 하더라고요. 5천만 명. 자, 이제 그것이 팍 줄어듭니다. 자, 백신 덕분이죠. 덕분이라고 하면 말할까요? 자, 이제 오늘 준비한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자, 우리는 우리의 역사를 볼 때 어떻게 봅니까? 우리가 근현대사를 거의 공부를 안 했어요. 자, 근현대사는 자, 제가 말할 때, 제가 글을 쓸 때는 항상 근현대사는 이 대륙의 역사는 자, 고대사로 보고 이 반도 왔을 때 역사를 근대사, 중세사로 봐야 되겠지만 이것도 근대사로 보는 봐야 되지 않겠는가 싶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근현대사는 바로 19세기 이후부터 우리 한반도의 어떤 현상, 어떤 정치적이라든 경제적 현상을 이것을 정확히 봐야 됩니다. 근데 이것을 공부를 안 해요. 이런 공부를 아주 줄기차게 시킨 것이 누굽니까? 빨갱이들이에요. 자, 빨갱이 생각에 공산주의 시각에서 근현대사를 바르고 사람들의 교육을 많이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맨 처음에 대학 들어가서 뿅 가게 되죠. 공산주의 사상으로 본 그 역사이 이게 맞는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을 착각을 일으키게 만듭니다. 근데 이것을 안 가르칠 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우리가 만약 근현대사를 대한민국의 입장에서 우리 입장으로 민주주의 입장의 시각으로 보게 되고 그런 것을 가르쳤다면 이런 현상이 일어났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좌빨들이 득세를 못했겠죠. 자, 좌빨이 득세하기 시작한 것은 뭡니까? 바로 5.18부터입니다. 이전에는 내려 눌려버렸죠. 행세하지 못하게 했죠. 그러니까 연자제 비슷해가지고 뭐 그 집안에 빨갱이 종자가 있으면 뭐 취직도 잘 안 되고 또 공무원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뭐 이렇게 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풀려버린 거예요. 그게 풀린 게 뭡니까? 해원 시대가 시작됩니다. 자,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라고 그랬습니까? 원을 풀기 위한 해원할 수 있는 나라가 무대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그러니까 이 원을 푸는 무대를 만들기 위해서 그 판을 만들어신 분이 누굽니까? 대한민국을 건국한 이승만 박사하고 우리 대한민국을 이 지금까지 반열에 세계의 어떤 10위권 경제 대국을 만드는 발판을 만든 분이 누구십니까? 박정희 대통령입니다. 이 분은 뭡니까? 그냥 판을 깔아주는데 열심히 일한 분이죠. 자, 그 분들이 있었기에 이 좌빨들이 지금 마음껏 원을 풀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을 봐야 돼요. 이것을 보고 그러면 해원을 그 원을 푸는 시간이 영원히 지속되느냐? 아니죠. 마디가 모든 지금 이 역사도 인생사도 그렇고 역사도 그렇고 인간의 역사도 그렇고 마디가 있습니다. 그 마디면 다 끊어지죠. 이제 해원 시대가 마디가 끊어질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자, 얼마 안 남으면 해원이 시대 끝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병으로 갈아버립니다. 이제. 그 병을 그것이 시발이 뭡니까? 코로나부터 2019년부터 이제 시작됐죠. 그게 저는 이제 봅니다. 그것이 바로 3차 대전을 발발이었다까지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점점 더 그 코로나 때문에, 중국 무한 폐렴 때문에 사람들의 백신을 맞게 됐고, 백신 때문에 더 많은 변이가 생겨나서 사람들이 완전 속아지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제 개봉 바쁩니다. 자, 이거 보세요. 자, 이제 우리 근현대사를 바로 직시해서 보아야 할 때이다. 자, 이제 앞으로 현대사에 대해서 역사적 내용에 대해서
아주 깊게 들어갈 겁니다. 자, 제가 이제까지 러일 전쟁, 뭐, 이조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고, 또 그 전에 고조선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 고조선사는 뭡니까? 반만년의 문자로 그대로 보여주면서 이것이 중국의 역사가들이 썼던 내용하고 어떻게, 어디가 잘못된 것을 알아볼 수 있게끔 눈을 열어주는. 자, 그러니까 중국 역사가, 중국 땅에서 벌어진 역사가 바로 우리 역사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학생 때 그걸 배워야 돼요. 세계사를 배워야 돼요. 아니면 중국사만이라도 배워줘야 돼요. 중국사는 우리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중국의 변방이 아니라 우리의 변방이 중국이라는 얘기죠. 자, 우리 딱 보세요. 지금 중국에 너무 가뭄이 와가지고 뭐 인공가고 내려다 뭐 싸고 그랬는데 중국에선 오히려 가뭄이 더 심해지고 비가 오히려 우리나라에 더 많이 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인간이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신이 들어야지 일이 되어집니다. 자, 이제 중국은 버린 땅이에요. 자, 버린 땅을 누가 버려서? 신이 버렸어요. 그래서 중국 놈들이 자꾸만 여기 올라가면 그냥 살라고. 그래서 사라집니까? 안 돼요. 그 자기의 어떤 생각을 갖고 있으면 못 살아요. 자, 그런데 그러니까 중국 땅이 그렇게 버려진 땅이 되고 아주 땅이 됐는데 그 사람이 인간이 아닌 사는 인간들이 이때까지 반만 년 동안 살아왔기 때문에 인간 땅이 아닙니다. 지금 사람이 사는 땅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의 땅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 바꾸려면 어떻게 되죠? 자, 우리가 몸이 아플 때, 몸을 치료할 때 그냥 열을 강합니다. 자, 중국 땅에서 열을 가해줍니다. 그게 뭡니까? 전쟁입니다. 자, 우리 한반도를 병으로 칠 때 중국은 큰 전쟁이 일어나서 거의 쑥대밭이 됩니다. 불로써 완전 지져버립니다. 자, 그런 현상이 일어나니까 지금 중국 애들이 저기 발작하는 거 보고 지금 적발들이 발작. 자, 제가 그랬죠. 아까 그 강의 시작하기 전에 뭐라고 했죠? 자, 중국의 머리 돌아간 놈은 모두 떼놈들, 되놈들이에요. 화족들이에요. 아까 내가 유태인 얘기했듯이. 자, 그렇게 봐야 됩니다. 중국 화족들은 다 죽습니다. 자, 그렇게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언제, 어떻게, 어떤 마음으로 나라를 세우는가를 정확히 읽어야 된다. 바로 널리 사람을 사랑하고 이롭게 하는 마음으로 반만 년 전에 세워진 나라가 바로 조선이었다. 조선이라는 아름다운 이름을 졸렬하고 퇴색하게 들게끔 만든 왕조가 바로 이씨 왕조, 즉 이조였다. 우리는 이조를 미워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된다. 야, 있는 그대로 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맨날 사색탕쟁하고 백성을 노비로 만들어가지고 착취하고 탈취하고. 자, 세상에 세계의 역사를 봐도 자기 민족을, 자기의 동족을 노비로 삼는 그런 족속들은 없었습니다. 자, 이조는 백성을 반을 노비로 만들어 자기들 향락과 말장난, 이게 사색탕쟁이죠. 자, 우리가 순자의 그 논조에, 그러니까 순자는, 자, 공자의 썰을 하단을 잡고 이야기한 사람이에요. 자, 맹자는 상단을 잡고 이야기한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이러이러하느니라, 이러이러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이러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그러하지 못한 이 몸은 되어 있으면서도 머릿속에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 꽉 차 있으면, 그렇게 말을 하다 보면 이거 완전히 뭔가 정신이 불일치가 된 정신병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방금 제목을 쓸 때 존중을 쓰지 말고 존명이라고 쓰려고 했습니다. 존명사대주의. 자, 근데 지금 원을 푸는 해월하는 그 노비의 이조 시대 때 천출들이 이제 대통령도 하고 뭐 해가지고 하니까 이것도 역시 중국을 빨아요, 얘네들도. 왜? 안 빨면은 어디를 한번 자기가 기댈 곳이 없어요. 자기의 어떤 철학과 생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을 붙잡고, 이렇게 중국에 대해서 중국은 큰 산이고 우리는 작은 산이고 이렇게 얘기하고 우리는 뛰어가는 말에
붙은 뒷다리에 붙은 똥딱지에 붙은 팔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놈들이 그러니까 있어요. 그게 이제 그래서 중으로 바꿨어요. 존중으로 바꿨습니다. 자, 사색탕자. 그러니까 이 맹자의 말은 말장난만 하는 거예요. 네가 이거였다, 이거 잘못해서 이렇게 최신적으로 어떻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머리로만 이야기하는 그러다 보니까 나라를 팔아먹게 됐죠. 오히려 그것이 나라를 팔아먹은 게 오히려 일본이 그렇게 순자의 그 학설을 가지고 번역 발전시킨 일본이 그 위임 통치한 게 합방한 것이 하늘의 뜻이고 하늘에 너무너무나 큰 축복이에게 큰 축복이었습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요새 일본 사람을 보면 참 고맙기도 하고 참 너무나 예뻐 보이더라고요. 전에 한번 식당에서 일본 사람 4명이 이제 밥을 먹고 있더라고요. 중국 놈들이 그만 집 4명이 와서 이야기하면 너무너무 시끄러워요. 근데 조금 얘기하는 게 그렇게 보기 좋더라고요. 저런 사람들이 이 나라를 세울 수 있게끔 바탕을 깔아줬구나 하니까 참 고맙더라고요. 애시당초 백성들이 사면에 관심이 없었고 어디에 붙어 자기 이씨들 왕권을 계속 유지할까 자꾸 고민하다가 자, 청나라에 붙을까? 일본에 붙을까? 러시아에 붙을까? 미국에 붙을까? 뭐 이렇게 자꾸 고민만 했죠. 이쪽으로 고개 돌리고 저쪽으로 고개 돌리고 결국엔 나라를 일본에게 팔아넘겼다. 자, 그러니까 적어도 이완용은 그때 시대의 상황을 정확히 본 거죠. 이렇게 돼야지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동력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자, 지금 저기 서대문에 있는 독립문 라는 글도 이완용이 쓴 거 아닙니까? 아주 시대의 명필이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 분이 있었기 때문에 일본이 우리를 합박할 수 있게 이완용은 매국노 가죠. 매국노는 민비와 고종입니다. 자, 민비와 고종을 굉장히 띄워주게 문의가 좌빨들이에요. 자, 그 이유는 있겠죠. 자기들이 그 짓을 하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도 이 나라는 이런 이주를 미화하고 일본을 적대시하였다. 누가 그랬습니까? 이런 말을 만든 게 이렇게 해가지고 분위기가 조성해 놓은 거 좌빨들이에요. 자, 대한민국을 일으키고 대한민국을 번영할 수 있던 대통령들은 이런 걸 절대 하지 않았습니다. 왜? 나라를 경영하기 위해서는 일본을 반드시 끌어안아야 되겠거든요. 자, 그래서 그런데 이승만 박사가 잘 못한 게 뭡니까? 일본을 아주 적대시했죠. 왜? 자기들 왕조를 없애. 그러니까 그런 아주 조그만 그런 그게 있었죠. 자, 일제시대는 일제의 감정기로 일사조약을 일사늑역으로 말을 바꾸면서 일본은 아주 나쁜 나라라는 것을 국민에게 각인시켰다. 사실 알고 보면 일본이 대한민국을 일으키게 할 수 있는 동력을 제공한 것입니다. 요새 제 카페에도 캡처해놨지만 일본이 우리한테 했던 일. 자, 진짜 지금도 물론 6.25 때 전부 다 파괴됐지만 그런 건물들 아주 진짜 멋진 건물들이 많더라고요. 그들이 한 것 중에 가장 이 상수도 하수도 간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치수 사업을 물 난리가 나도 그렇게 많이 나지 않습니까? 자, 하수도 빠질 곳이 있으면 반드시 먹을 곳이 있으면 빠질 곳이 있어야 돼요. 자, 상수도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수도입니다. 자, 우리가 입을 사문이라고 그래요. 죽을 문이라고 그래요. 똥구멍을 생문이라고 합니다. 한의학에서. 먹기만 먹고 싸지 않으면 사람은 죽습니다. 그러나 먹지 않고 싸기만 해도 그래도 한 달은 버팁니다. 먹는 거 조금만 먹어도. 자, 그러니까 우리는 많이 이렇게 뱉어야 돼요. 많이 퍼줘야 됩니다. 남한테 베풀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조는 많은 고려의 충신들을 몰살시키면서까지, 즉 원한을 맺게 하면서까지 이조를 세웠다. 그렇게 했으면 여러 가지 면에서 백성들을 더 편하고 안심하게 살 수 있도록 했어야 하는데도
자기들 백성들 반을 노비로 만들어 버리고 중국 화족을 빨면서 되어 먹지도 않은 놈인 된 놈들에게 빌빌거리면서 양반들과 기득권 측만을 위한 이익을 탐하면서 되지도 않는 썰로 피를 튀기기도 하고 설랑설레하면서 현실과는 전혀 괴리한 삶을 살아왔다. 자, 근데 보세요. 2조 518년간 맨날 공자를 맹자했습니다. 자, 맹자 허황된 말만 붙잡고 늘어진 거예요. 공자 역사를 완전 분탕친 대표적인 인간이에요. 공자 때문에 이 동방 역사가 완전 뒤집어진 겁니다. 만약 우리 역사가 있는 그대로 표현하고 했으면 우리 동양이 굉장히 발전할 수 있었을 겁니다. 공자 때문에 이 자체가 우리가 서양만큼 발전하지 못합니다. 자, 서양의 중세까지는 동양이 앞섰어요. 중세부터 르네상스가 일어난 데부터 그 유럽이 발달을 하게 됩니다. 자, 제가 전에 한번 진묵대사와 김봉공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뭐 거기에 대해서는 다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진묵대사를 죽인 그러니까 진묵대사의 유체이탈한 그 몸을 없애버린 그 김봉공이라는 것이 유교의 대표적인 학자였습니다. 유교의 테두리에 벗어나지 못한 인간. 그러니까 유교 때문에 그 신명들이 다 유럽을 건너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진묵대사가 모든 문명신과 문명신을 데리고 다 유럽으로 가서 유럽에서 어떤 르네상스가 일어났다고 이렇게 신기해서 이렇게 얘기가 됐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일반적으로 이것은 우리가 현재 3차 세계에서 이해할 수 없는 얘기지만 지금 일어나는 현상 보면 그게 맞아. 그렇구나. 이렇게 합니다. 저도 이제 이렇게 공부하면서 우리가 이런 공부하는 분위기가 더 많이 커지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신명들이 다시 이 나라로 오게 됩니다. 자, 이제 지금 와 계시죠? 와 계시면서 힘을 불어넣게 됩니다. 자, 한마디로 말해가 신발을 받으면은 어느 순간에 확 커질 수 있는 그냥 상상조차 못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전 이것을 보고 20년 전부터 이 공부를 한 겁니다. 언젠가는 제가 우공 이상 하는 마음으로 이런 공부를 했습니다. 내가 못하면 내 밑에 있는 자, 항상 자식들이 아니에요. 이 공부는 이것을 받을 수 있는 사람한테 전수해 주는 겁니다. 그렇게 하게끔 바탕을 깔아주죠. 제가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니까 조남자 선생님께서 너는 친구의 아들이니까 너는 내 아들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셨고 또 아버지한테는 네 아들 나 줘라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공부를 하면 그 마음이 그렇게 가는 겁니다. 물론 제가 그렇게 하지는 않았지만 항상 그러니까 선생님을 뵐 때 아버지를 뵈는 것처럼 그렇게 대하게 되더라고요. 자, 이 짓을 문재인이 똑같이 하였다. 왜 그렇습니까? 문재인이 조상이 2조 때 아마 노비였을 겁니다. 아마 노비에 준하는 그런 아주 삶이 아주 피폐하게 살았던 사람이 그 귀신의 자손일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 사람이 죽을 때 나도 한번 약으로 태어나서 저렇게 한번 해봤으면 이것이 풀리는 겁니다. 그것이 그 자손이 때려서 여기서 원할 원자예요. 원이 풀리는 거죠. 그렇게 되어먹지 않은 삶으로 많은 이들에게 원과 한을 맺히게 해 이런 원한이 풀리지 않으면 안 되기에 그 원 또한 한을 풀기 위해 판으로 대한민국은 헤어날 수 있는 판을 만들게 해 이수건과 박정희라는 희대의 성을 탄생시켜 2조 때 한 맺혀 죽인 원신들이 그 자손줄을 타고 마음껏 헤어날 수 있는 판을 만든 것이었다. 우리 역사는 우리가 일어나는 시온의 역사와 우주, 세상이 흘러가는 흐름을 읽어야 우리 역사가 제대로 보인다. 자, 그러니까 우리 이 한민족의 역사의 흠모를 하고
자, 우리 쪽으로 머리를 기우는 사람 모두 우리와 같은 양족입니다. 그렇게 봐야 됩니다. 왜? 다 고조선의 피가 흘렀으니까. 그러니까 생각에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살아요. 왜? 근본자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은 선천과 후천으로 넘어가는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나라이기에 지난 시간 동안 묵혀왔던 원한을 다 풀고 가는 무대가 있어야 했고 그 역할을 대한민국이 하는 것이고 그 막바지에 왔기에 지금 이렇게 난잡한 것이다. 자, 난잡한 일이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자, 이런 일은 신계의 움직임을 잃지 못하면 도저히 할 수 없는 말이다. 접신되어 하는 것이 아니라 이치에 통하면 인간과 신계가 그냥 통하게 된다. 그러니까 이치를 공부해요. 이치를 공부하려면 학교 공부로서는 안 돼요. 자, 이치를 공부하려면 어학에 통해야 됩니다. 적어도 영어와 중국어는 통해야 돼요. 그 외에 어학도 하는 저는 지금지에 좀 후회되는 게 내가 조금 더 젊었을 때 일본어를 그렇게 열심히 안 했던가 하는가 그냥 좀 후회는 돼요. 너무 이후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일본어 좀 등한시하게 됐습니다. 근데 요새 좀 어디 가서 이제 일본 방송도 나오고 이렇게 좀 듣긴 듣는데 잘 못 듣죠. 그럼 이 대한민국이 어떻게 해원이판이 조성된 것을 알아볼 필요가 있다. 대한민국을 건국한 이승만 대통령 한일 수교를 통해 산업화를 이루어낸 박정희 대통령이 존재하지 않았던, 만약 존재했었어도 한일 수교를 한일과 같이 협력하지 않았더라면 이 대한민국이 이렇게 경제적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냐. 그걸 아신 거예요. 박정희 대통령. 대단하신 분이죠. 적어도 이렇게 안목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을, 그러니까 인재를, 될 수 있는 인재를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날 황구의 모습은 샤머니즘 주체상에 기초한 전체주의 집단인 북한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었을 것이다. 자, 그럼 즉 북한은 이조의 어떤 그 생각에 전혀 빠져나가지 못하고 거기에 그냥 묶여 있어요. 유교적인 틀에다 기독교를 전복시킨 것이 북한의 유일 사상이죠. 그렇게 보면 됩니다. 대한민국을 북한처럼 폐쇄, 고립, 독재, 변태, 세속에서 후진시킨 첫 단계가 반일 감정 조장하기다. 그러니까 뭐였죠? 일본을 고마운 나라로 보고 일본과 같이 협력을 할 때 우리는 더 발전할 수 있는 동력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일본을 먼저 발전시킨 이유가 뭡니까? 일본이 13세기부터 엄청나게 발전을 했더라고요. 상업이 하고 이렇게 이제 딥스들이 천주교 들어와가지고 잘 총 팔아먹기 위해서 이렇게 보지 말고 그렇게 발전시켜가지고, 자, 우리가 발전시킬 수 있는 것은 불이 있어야지 발전이 됩니다. 그래서 싸움을 일으켜야지 발전이 돼요. 그거 자체를 하면 우리가 항상 사례를 봐도 그 사람의 긍정적인 면만 보게 되면 긍정적인 보고 그걸 부각시키면 그 사람 굉장히 귀하게 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부정적인 면면을 볼 때 그 사람이 미워져요. 그러니까 오래 살지도 않으면서 그렇게 사람을 미워할 필요는 없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품을 수 있으면 모든 그 사람의 장점만 취하면 됩니다. 자, 개대전을 비롯한 노무현, 문재인 이런 좌빨들은 반일을 조작하면서 표를 얻어 이 나라의 수정이 되어 이 나라를 완전 개판으로 만들었다. 이들이 머릿속에 있는 생각은 2조 때의 사대부와 양반들처럼 대가리로 생각만 할 뿐, 자, 머리로 말로 아주 고상하게 생각한, 우리 고상한 말로 쓰려고 그랬는데 얘네들은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머리라는 말로 표현하기가 조금 뭐하더라고요. 대가리로 생각만 할 뿐 전혀 실천력이 없는 허상만 붙잡고 어떻게 하면 무식한 국민들을 세뇌시켜 불러도 애매하면서 정치 노름하고자 하는 욕구밖에 다른 것은 없었다. 자, 이것은 잠깐 요구하기 전에 제가 이제 생각나는 게 있어가지고 증산 대선생께서 하신 말을 좀 이게 가져왔습니다. 원래 인간 세상에 하고 싶은 일 하지 못하면 분통이 쳐져서 큰 병을 이루느니라. 자, 그렇다면 2조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큰 병이 있었겠습니까? 해도 자기 것이 될 수 없는, 또 북한 주민들이 얼마나 그 월이 많아서 큰 병이 이어졌습니다. 그 큰 병은 정신병으로 나타날 겁니다.
한 사람의 원한이 능히 천지 기운을 막느니라. 그래서 이제 원을 풀어야 돼요. 뱃속살인은 천인 공유할 죄악이라. 자, 이거 보세요. 이게 왜 하냐면 뱃속살인이에요. 자, 애들이 사람이 나올 때 사람도, 자, 신명기에도 자기 모습이 없고 현실에도 자기 모습이 아니라 괴물이죠. 뱃속에 자기가 나 이제 나와서 나 뭐가 될 거야, 뭐가 이렇게 생각하겠죠. 근데 어느 순간에 가위가 들어와서 자기 목을 자르고 팔을 자르고 해봐요. 그 원한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불 속에 들어서 신명들을 자살한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불이 이렇게 많이 일어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원한이 워낙 크므로 천지가 흔들리니다. 자, 지금 낙태 수술이 엄청나게 많이 있더라고요. 자, 왜 낙태를 합니까? 그러니까 성적인 문란이 너무나 번창하기 때문에, 그 개념이 없기 때문에, 개념을 안 만들기 때문에 그렇게 조장하는 것이 바로 좌빨들이에요. 얘네들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이 사람답게 하는 방법이 아닌 악귀들이 하는 방법을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는 젊은 애들, 요새 텔레비에 고등학생이 26번에 4명의 애가 있고 그 4명의 애가 그 아버지가 다 틀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전 국민의 창녀화를 만드는 창남 또는 창녀화를 만드는 것이 바로 좌빨들이 생각이죠. 그렇게 사람을 사람답지 못하게 만든 채 자기는 사람이 아니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 원한이 뭐라 그러면 천지가 흔들리니다. 천지가 흔들려서 한번 흔들어가지고, 자, 우리가 몸을 흔들고 몸을 치고 몸에 닿기가 다 빠집니다. 자, 이 세상이 너무너무 악해지면 이 지구 자체가 흔들어져 버립니다. 자, 축이 서버리는 거죠. 그래가지고 다 흔들려가지고 다 문명이 완전 쇠락해져 버립니다. 묻혀져 버리는 거죠. 이제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그것은 누가 일으켰죠? 물론 자연현상이 그렇게 되어서 인간들이 그렇게 되지만 인간이 그런 짓을 서슴없이 버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자, 그것을 잘 봐야 돼요. 예로부터 천하 과오의 사생어와 그 밖에 모든 불의와 압사신과 실사신이 철천지 원을 맺어 탄환과 폭격을 화하여 세상을 진멸케 하니라. 완전 멸망케 하느니라. 자, 원인이 너무나 가득 찼어요. 그 원한, 그러니까 그 신명들이 조금 마음을 잘못 먹고 이렇게 좀 악하게 먹는 그런 신명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인생을 완전 파멸시켜버려요. 그래서 학습이 제대로 되어 있고 이런 근본체를 이야기하는 공부를 하다 보면 이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귀신이 악신들이 침몰을 못합니다. 광풍과도 같은 반일 감정은 천출들이 대통령이 되었을 때마다 우리 사회를 강탈하면서 우리 사고를 흐리지 못하게 만들어. 자, 사고가 흐르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기가 막혀요. 자, 기가 막히면 그 다음에 뭡니까? 이 장부에 병이 듭니다. 자, 장부에 병이 들면 거기까지는 고칠 수가 있어요. 그때까지 어떤 치료법을 해가 치료가 다시 또 갱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뼛속까지 병이 들었습니다. 자, 지금 백신 맞은 사람들은 지금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조금 지나면 뼛속까지 병이 들어요. 그러면 이제 손을 못 댑니다. 제가 백신 맞은 사람들을 치료해 봤기 때문에 압니다. 제가 치료하면서 죽을 뻔했습니다. 아, 백신 맞은 사람은 도저히 손 대면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사람 기운이 탁기가 다 들어오기 때문에 치료하는 과정 속에 제가 알 수가 있죠. 아, 이건 진짜 너무 힘든 거구나. 그러지 못하게 만들어 마치 귀신이 홀린 듯 도사증에 끌려가는 짐승처럼 발악을 해야 되었다. 누가 그랬는가? 좌익빨갱이들이. 이제 좌익빨갱이들 뿐만 아니라 좌익빨갱이들한테 세뇌된 많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되어버린 거죠. 복합적이고 다각적인 사고를 하는 즉시 반이라는 것이 거의 정신병 수준에서 알게 된다. 자, 이제 다각적 사고를 하지 못해요. 백신 맞은 사람들은, 인간들은. 특히 사실 나라를
과연 어떤 방향으로 끌어야 되는지,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지는 모르게 지난 역사에 대한 철저한 탐구도 없이 과거를 질타하면서 자기들이 얼마나 정당한지만을 찾아 머리를 돌리는 아주 비열한 문재인 정부는 이 반열을 잘 이용했고, 그 약효가 다 떨어지자 이번에 중국에서 무한 패러민 코로나19를 두려워 대다수 국민들에게 머리가 아닌 몸에 뽕을 맞췄다. 그 뽕을 맞은 것이 맞아야 하는 사회적 풍기를 만들어 성인 90% 이상이 다 뽕을 맞은 것이었다. 자, 저도 이제 코로나 걸린 사람을 치료하면서 코로나에 걸렸습니다. 뭐냐, 제가 치료하는 방법이 이 병은 제가 코로나 걸린 것을 보니까 이것은 어디로 오고 어떻게 치료하면 되겠구나, 이런 방법이 딱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치료하니까 이틀 알고 싹 났더라고요. 이게 별게 아니구나, 이거 독감 수준에 불과하구나. 자, 이거 또 한번 보십시오. 자, 이번에 이제 코로나는 제2독감 결국 공식 발언 나왔다. 자, 앞으로도 코로나를 입원한 사람이 지금처럼 말할 필요가 없다. 자, 정기석 국가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 위원장이 말을 했습니다. 자, 코로나19를 독감처럼 여겨한다는 분석이 공식적으로 나왔다. 전에 중국에서 무한에서 이제 보였듯이, 자, 저는 항상 얘기할 때 보세요. 무한이라고 그래요. 무한이라고 안 그래요. 우는? 그건 중국식 발음이에요. 중국 우한이라고 하면 중국어 우한 이렇게 해야 돼요. 근데 그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왜? 중국은 중국이고 중국어가 아니고 중국이고 무한은 우한이냐. 자, 절대 우리는 앞으로 변음을 읽어서는 안 됩니다. 좀 지하철 탈 때마다 좀 짜증난 게 뭐냐면은, 왜 우리는 그 정거장 이야기 할 때 왜 거기에 간자체를 쓰냐. 간자체는 생명이 없어요. 생명이 기운이 안 와요. 완전 죽은 기운만 있습니다. 그래서 정자로 써야 돼요. 정자로 쓰면 그놈들이 배우라고 이렇게 얘기해야 할 텐데, 우리가 중국 사람들, 대륙 짱깨들이 많이 오니까 대륙 짱깨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 자체부터가 자기의 어떤 주체의식이 없는 거예요. 자, 정기석 국가감염위기 대응 자문위원회 위원장은 22일 정부 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자문위원회 설명에서 의사 입장에서 코로나19는 제2의 독감이라고 했다. 그러면 독감은 누가 다 걸립니까? 아니에요. 걸리고 낫고 걸리고 낫고 이렇게 해요. 자, 어떻게 이게 나을 수 있느냐. 자, 제가 코로나 걸렸을 때 한 방법 중에 하나는 또 뭐냐면, 자, 파스 매착으로 혈자리, 감기를 치료할 수 있는 혈자리에 한 3장 정도 붙였습니다. 그리고 침을 맞고 하니까 그냥 나아져요. 자, 그렇게 좀 똑똑해져야 돼요. 자,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자마자 박근혜 정부가 일본과 체결한 위안부 화해를 거듭찾자. 자, 얘네들은 자기가 할 어떻게 경제를 발전시켜서 국부를 챙길 것인가, 국부를 더 향상시킬 건가를 방법을 몰라요. 어떻게 하면 삥을 뜯을 것인가. 왜?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젊은 날부터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사실 변호사라는 직업이 그 사람이 죄인이라 할지, 그 사람 죄가 많이 할 때 자기가 맡으면 어떻게든 변호를 해요. 얼마나 나쁜 놈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입장에서, 자기가 돈 벌 수 있는 입장에서 변호하는 게 변호사예요. 더러운 직업 중에 하나가 변호사죠. 그런 인간들이 대통령을 해요? 그럼 개판이 되죠. 적어도 이 나라를 어떻게 이끌어 가야 할지 정확한, 자, 우리가 경제를 알고 경제를 경영해 본 사람들, 또 집단을 경영해 본 사람들은 대통령을 다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을 내래 끌게리죠, 족발들이. 자, 그래, 이거 보세요, 제가. 자, 2015년 12월 28일 양국 외교장관 회담을 통해 최종적 불가역적 해결되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었던 위안부 합의는 휴지 조각이 되었다. 얘네들은 지금 좌빨들은 이 나라가 어떻게 했던지 그것을 자기 입장하고 전혀 틀리기 때문에 다 뭉개버려요.
자기가 해야 돼. 어떻게 삥을 뜯을까 생각한 거죠. 자, 문재인 정부의 반일가정 조정책 이탈은 징용 배상 판결이었다. 이로써 1965년 박정희 정부 시절 체결했던 한일 협정의 근본 취지가 도전받게 만들어 버렸다. 깜도 안 되는 것들이 광적인 생각에 이 대한민국을 세우기 위해서 노력하여 세계석에 우뚝 서게 한 것을 부정하기 위한 한 것이 바로 반일이라는 프레임이었다. 열심히 경제활동을 하게끔 팔을 깔아 국부를 쌓을 방법을 모르니 양아치처럼 삥 뜯어 생생만 내려가는 짓을 문재인 5년 동안, 자, 문재인 5년 동안이 아니죠. 노무현 5년, 개대중이 5년, 더 15년 동안 그렇게 해온 겁니다. 지속되었다. 그런데도 문제는 반일 조정하면 그것이 먹힌다는 것이다. 왜 먹히느냐. 자, 우리가 드라마에서도 그렇고 사극에서 그렇고 이조는 아름다운 나라였다. 이조는 선비의 나라였다. 맨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조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해줍니다. 자, 그리고 이조를 또 미화를 해야지 또 반일이 먹혀드니까 그렇게 한 겁니다. 그렇게 먹히된 이유를 이조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을 가리고 지조가 있는 선비 나라로 그렇게 묘사되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지조 있는 선비 무슨 선비입니까? 뭐야, 선비가 아니라 거지 새끼들이 거지 새끼들. 양아치 새끼들입니다. 한마디로 말해도. 세종을 비롯해서 이조의 왕들을 비롯해가지고 문무백관들 전부 다 양아치들이에요. 양아치들이 뭡니까? 삥 뜯는 것밖에 없어요. 자기들이 뭘 하는 게 있으면 경제적으로 그냥 양아치죠, 양아치. 건달도 아니고 그렇게 묘사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 가지 한인들이 반일 감정을 뿌리를 추적해 올라오는 단제와 카이 사간 신처의 사간에서 발견된다. 자, 카이 역사란 무엇인가 딱 제가 맨 처음에 공부할 때 고대사 공부할 때는 전 이걸 좀 예전엔 보질 않았어요. 좀 어떤 그 사회주의 색채가 강하기 때문에 카이 그래서 이제 그때 선생님 이제 채워주셔서 좀 봤습니다. 좀 볼게 좀 제 생각은 많이 틀리더라고요. 이해치카는 과거와 현재는 끊임없이 대화를 통해 현재의 시각대의 역사를 재구성하고 연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과거와 현재 끊임없는 대화를 통해 그 대화가 오고 가고 해야 되는데 과거 현재 대화를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과거가 지금 현재까지 어떻게 이어지느냐. 현재를 이용하기 위해서 과거를 미화할 필요 또 폄하할 필요도 없는 거죠.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자, 우리 인간 세계는 바로 이 신사의 법칙 반드시 이체하신 어떤 신이 개입해가지고 이 인간 세계의 보여지는 건데 이거 같은 신계의 역사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된다 이거 보면 전체적인 맥을 봐야 되는. 그러니까 반드시 신계의 흐름을 알아야지 인간사의 역사를 정확히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많은 책을 봐야지 그런 근본 개념이 설정이 됩니다. 근데 이런 설정이 되지 않는 인간들이 이런 짬뽕아 맞아. 과거의 현재 끊임없이 대화를 통해서 만들어줘야 현재 시각에 만들어야지 더 긍정적이 될 수가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이건 순 함정이죠. 그냥 자기 입장에서 과거를 해석하는 거예요. 현재 있는 이 자리에서 내가 이것을 그 과거를 어떻게 하면 잘 이용할까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거죠. 릴케이 실증주의적 사관을 비판하고 나서 자 실증주의 있는 그대로 역사를 봐야 돼요. 거기에 이를 또 보면 청대 역사관이 청나라의 역사 고증화 그 자체가 옛것을 증거하면서 그것이 어떻게 그 당시에 쓰여졌는 것을 탐구했죠. 그래서 그런 학풍에 따라서 근문시간은 시대의 아주 명작이 나오게 된 겁니다. 제가 전에도 했죠. 근문시고는 원문으로 보고 원문으로 봐야지 그 내용 의미가 확 들어옵니다. 제가 그것을 통번역을 다 했지만은 그 번역서를 보면 감이 안 와요. 그래서 그걸 안 보고 원문을 보고 그러면서 대단하다. 참 대단하다. 박수 치게 되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실증주의적인 거 증거를 하고 봐야 됩니다.
어떤 역사적 관점, 자기가 있는 생각에 자기가 지금 어떤 병자인데, 이 병을 어떻게 고칠까 생각해보는데, 이 병이 이렇게 왔는데 그것도 모르고 그냥 정신병만 머리만 치료를 하면 됩니까? 안 돼요. 이에치카 이론은 자기 입맛에 맞는 역사를 써도 된다는 식으로 해석돼요. 우리 근현대사에 대한 적나라한 왜곡 날조가 사용되기 시작됐다. 자, 이걸 정확히 봐야 됩니다. 신체적 상황과 반일감정. 자, 지금 제가 오늘 그 방송 내용을 원고를 정리하면서 이 원고를 쓰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 쓴 것은 제가 이제 예전에 어떤 이제 글도 캡처를 하고 여러 가지 분석도 하면서 쓴 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때가 쭉 써왔던 것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근데 이런 자료를 굉장히 많이 써놨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다시 역사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릴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19세 이후부터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졌는가, 그것을 이제 한 가지 아주 세세하게, 그러니까 이때까지 한 것은 어떤 판을 깔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더 명확히 보려고 한다면은 이때까지 제가 어떻게 강의를 했는가를 보면 잘 압니다. 자, 신체의 상황과 반일감정. 신체론을 역사를 아와 비와의 두 점으로 정했다. 아는 누구고 비하는 뭡니까? 나 아닌. 그러니까 나라는 자체는, 자, 그에게 있어 봐봐. 딱 그 신체국에서 아는 조선민족, 비하는 조선민족 외의 민족이 된다. 자, 그러니까 이 한반도는 음물안 안에서 나만 생각하는 거죠. 자, 이때까지 이렇게 공부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반만년의 문자를 통해 본 문자를 보면은 보게 되는, 해독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그 순간, 바로 우리가 이 세계에 사는 우리 민족이 이동사다라는 것이 딱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아와 비와의 투쟁, 그러니까 조선민족과 비조선민족 아닌 민족과 투쟁이 아닙니다. 모든 걸 끌어안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이런 마음이 품을 수 있는 홍인과 제세이와 외내지, 이런 마음이 그냥 저절로 생기게 되죠. 신체와 김원봉의 부탁을 받았은 의열단 선언은 신체의 극단적인 투쟁 사관이 뵙니다. 자, 김원봉이 누굽니까? 이 공산주의 공산주의 아닙니까? 신체는 대한민국 임시 대통령 이승만과 그의 추종자들이 주장한 외교 독립론, 실력 양성론, 준비론, 자치론을 격렬하게 성토하면서 일제와 협력하는 적으로 규정을 했다. 그러니까 모르니까 그러니까 유교에 빠진 놈들은 이런 생각밖에 못해요. 이게 공자의 한계고 맹자의 한계죠. 그 한계를 못 뛰어넘습니다. 자기가 그런 형성된, 자, 아마도 이 신채호도 거의 정신병자 수준이에요. 아마 소화가 잘 안 될 것 같아요. 소화가 잘 안 되고 몸이 별로 좋지 않은 인간 같아요. 이 말하는 거 보면 그대로 나타나요. 외교를 통한 돈이 없는 방략은 칼 한 번 총 한 번 쏘지 않고 편지질하고 조선의 독립을 외국이 처분해 기다려야 한다는 주장은 매우 노시시라고 했다. 이것은 이제 얘가 병법을 모르는데, 병법에 제일 상은 뭡니까? 싸우지 않고 이기는 법 아닙니까? 하수가 싸워서 이기는 법이죠. 얘는 신체는 한마디로 말해가지고 병법을 모르는 애예요. 병법을 어디서 공부했겠습니까? 그냥 책상에서 맹진하고 공장을 맡던 그런 아주 또라이 같은 놈이죠. 제가 예전에 이런 얘기를 하면 한단 말이, 당근판을 해야 돼. 환단고기 읽어봤느냐? 조선 상고사 읽어봤느냐? 읽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보다가 이게 연관이 안 되니까 내가 나중에 조선 상고사에서 목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덮어버렸죠. 읽을 거리가 못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수행하는 사람들은 딱 봐가지고 첫 장만 봐도 그냥 그 기운이 나니까 이 책은 읽게 못된다. 이건 사실에 가까운 책이 아니다. 정신병자가 쓴 책이라는 것을 그냥 알아버립니다. 이것은 이 나라가 어떻게 운영되고 지탱되어야 되는지 하는 방법을 모르게 이런 정신 빠진 말을 내뱉었던 것이다. 그런 생각은 비단 신체뿐만 아니라 당군을 빠는 단도들. 자, 이 단도들은 보통 단도들이라고 하잖아요. 당군을 빠는 종도들이라는 얘기죠. 근데 이 단도는 단도죠.
짧은 칼이죠. 짧은 단도, 칼이라는 표현을 제가 썼습니다. 왜? 자, 지금 총이 나오고 폭탄이 나오고 뭐 이렇게 나오는데 얘는 짧은 칼로 싸우려고 하는 인간들이죠. 단도들이나 좌익발개들을 물어먹은 인간들이 갖는 세력이다. 이런 인간들은 그냥 마적대일 뿐 나라를 경할 안목은 전혀 없는 양아치들이라 말해도 거반 틀리지 않다. 신치형은 의열단 선언에서 강도 일본과 타협하는 자, 일본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우리에게 앞으로 어떻게 되어질지. 자, 일본이 뭐였습니까? 그러니까 일본이 싫은 거예요, 일본이. 자, 일본이 깜도 안 되는 자기 생각에 노비나 천민들이 얘네들이 왜 교육을 시키냐. 니들이 뭔데 학교를 세가지고 교육을 시켰냐. 왜 니들이 일본식 교육을 시킨 거지. 일본을 빨기 위해 가지고 일본을 천황의 나라라고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런 교육을 하게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전혀 아닌데. 그러니까 자기네만 괜찮은 사람이고 똑똑한 사람이고 자기만 선비고 이런 거예요. 타협하는 자, 강도 정치에서 기생하는 주의 가진 자들은 다 우리 적임을 선포했다. 얼마나 편협한 인간이에요. 김봉국이랑 똑같은 놈이에요. 다 같은 이들도 이열들이 암살 대상이 되었다. 암살? IS. 자, 우리는 IS. 나라 경영할 거 없어. 우리는 IS가 될 거야. 그냥 깡패 집단이 될 거야. 양아치 집단이 될 거야. 이게 선언한 게 바로 의열단 선언입니다. 신채와 의열단원이 원했던 노선은 외교 준비 등의 미목을 버리고 민중 직접 혁명의 수단을 취함을 선언하노라. 자, 총도 못 만드는 족속들이 항공모함을 만들고 세계를 향해서 가는 일본에 대해서 무엇할 수가 있습니까? 총도 못 맞는 것들이. 그러니까 남의 주는 그것을 받아가지고 하는 그런 인간들이 뭘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는 신적 지금 좌빨들이 신적 굉장히 띄워요. 그러니까 이거 지금 보면 알겠지만 개새끼예요. 지적 혁명의 수단을 취함을 선언하노라 하였다. 즉 폭력적 암살, 파괴, 폭동을 줄기차게 일으켜야 한다는 것이었다. 신채호는 폭력은 우리 혁명의 유일 무기이며 부단한 암살, 파괴, 폭동으로 강도 일본이 통치를 타도하고, 자, 그래서 이런 생각을 가진 인간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자, 만약 살아서 지금 북한 땅에 있었으면 그냥 총살당했죠. 우리 생활에 불합리한 일체 제도를 개조하여 이상적인 조선을 건설해야 한다면서 민중 직접 혁명을 주장했다. 그런데 일제시대가 있었기에 우리가 이렇게 경제적으로나 생각으로나 발전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 것인데도 말이다. 심지어 그는 일제와의 투쟁에 너무 바빠서 가정을 돌볼 여력이 없게 되자 자기 부인에게 나는 가정을 돌볼 여력이 없으니 도저히 자식을 키울 형편이 안 되면 고원에 맡기라는 편지를 보낼 정도였다. 자, 누가 이게 오면서 와 대단하다 이렇게 어릴 때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자, 이게 유화하게 그 육에 그냥 그 대가리가 그냥 묻어있는 빠져있는 인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런데 자기 편할 대로만 얘기하고, 자, 육에서 말한 덕목, 수신제가 치우평천하 이런 말은 그냥 물 말아 먹은 것이 그냥 외면해버린 거죠. 유교적 테두리 한치도 벗어나지 못하면서 허례 허식에 찌들대로 치는 부유의 부패한 유교. 자, 유교에 대해서 자, 유교의 노노맹자. 자, 노노나 가짜 얼마나 좋은 말을 해치지만 그것이 얼마나 간악한 이야기를 하세요. 이 공자라는 놈 자체가 간악한 놈이었기 때문에 자기 조상을 완전 없애버린, 무시해버린 그런 파렴치한 놈이었기 때문에 자, 이런 파렴치한 놈을 내세운 거기가 중국입니다. 거지 같은 새끼들이죠, 중국은. 자, 이거 하다 보니까 제 말이 과해지고 격해지더라고요. 이거 정리하면서도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유생의 모습을 그대로 보는 듯한 글이 바로 위 편지 글이다. 이승만이 주장한 외교 독립론은 신채호 등등이 무장 투쟁 농가랑 근본적으로 세계관이 달랐기에 그렇게 말할 일도 있지만 이는 비교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승만이 주장한 외교 독립은 대해에서 나온 생각이 큰 대해를 나오면서 큰 대를 바라보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신시호 등리 무장투쟁론은 간장 종지 안에 들어앉아 생각하는이라고 말한 것이 적당한 비유가 된다. 그냥 자, 이 운분하는 개구리 시각을 이야기했습니다. 그 운분한 개구리한테 그것도 넓어요. 간장 종지예요. 자, 요새는 밥 먹을 때 우리가 그 김 나올 때 간장 종지 있잖아요. 종지 조그만 거. 그 간장은 그러니까 간장 항상 예전에 밥상에 간장이 있었는데 이 왜 왔습니까? 이게 싱거우면 타서 먹고 뭐 이런 거 얘기죠. 1914년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여 유럽 전체가 파괴와 살육이 소동돼 빠져들면서 유럽 열강들이 아시아 문제를 손을 쓸 수 없게 되자 일본은 천지일의 기회를 맞게 된다. 왜 1차 대전이 일어났습니까? 일본이 우리를 합방해서 더 잘 경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늘에서 짜여진 대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나라를 위해 가지고 1차 대전을 일으킨 거죠. 2차 대전도 마찬가지죠. 자, 그래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우리나라를 내세우고, 그러니까 북돋기 위해서 만들어서 1차 대전, 2차 대전이 나오고, 중에 3차 대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결말을 나오냐? 자, 전북 군산에서, 계곡동에서 김씨라는 여자부터 급살병이 옵니다. 그러면서 퍼져가는데 21일 동안 거의 다 죽게 됩니다. 네, 그렇게 돼서 그런 병에 이기기 위해서 몸을 만들려는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자, 몸은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것을 막는 것이 바로 백신이에요. 그러니까 백신도 좀 빨리 뽑으세요.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면 됩니다. 일본 동맹국인 영국이 독일과 교전 상태에 돌입하자 1914년 9월 독일에 선전포고를 하고 적도 북쪽에 태평양에 흩어져 있는 독일령 섬들도 점령했다. 이어 청도, 칭다오라고 하죠. 청도를 중심으로 산동 반도의 독일 조차지를 점령했다. 이 과정에서 일본군은 독일 조차지보다 훨씬 북쪽의 중국 영토에 상륙하여 조차지 인접지대의 독일 상사들이 투자했던 모든 철도, 광산, 공장시설까지 빼앗았다. 자, 이승만 외교 독립론가 신채호 투쟁사관 격돌까지 뭐 이게 편할 게 없이 잽이 안 되는데요.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났을 때 일본이 판도는 북쪽으로는 바이칼호, 동쪽의 시베리아 지역에서부터 북만주 일대, 중국에서는 산동과 화중 지역, 양자강 일대, 남쪽으로는 태평양 남양군도까지 광활한 지역을 장악했다. 대단한 거죠. 그 전까지 전 세계를 호령했던 서양 열강들은 제1차 세계대전으로 인해 전승국이나 패전국을 가릴 것 없이 결정적인 타격을 입어 재계 불능 상태에 빠졌다. 러시아에서는 공산혁명이 일어나 갈등과 대립이 격화되었다. 따라서 동아시아 전역으로 뻗어가는 일본을 억제하거나 견제할 세력이 없었다. 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본이 이 한반도를 아주 자기의 생각들에 자기의 어떤 천지의 뜻에 맞게끔 이렇게 대한민국을 세울 수 있는 어떤 토대를 마련하게 된 겁니다. 일본을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나라는 러일 전쟁 당시까지 일본을 지지하고 성원했던 미국이었다. 일본이 시베리아와 중국으로 팽창하면 할수록 중국의 주권을 옹호하고 시장 개방을 주장하는 미국과의 갈등과 마찰이나 새로운 변수와 부딪히게 되었다. 열강으로 급부상한 일본은 산업력이란 군사력에서 다른 서양 열강들과 비교해도 뒤지지가 않았다. 제1차 세계대전 기간 중에 일본은 해군적 확장에 전력을 기울여 전쟁이 끝날 무렵에는 미국과 비슷한 수준에 올라 1922년 워싱턴에서 군축회의를 열어 해군력 확장을 제한해야 하는 상황에까지 이르렀다. 이처럼 강력한 일본을 상대로 김원공이 2월단, 박용만이나 도백링 등이 구상한 수백 명 규모의 빈약한 병력으로 세계 강국 일본을 상대로 무장투쟁을 벌일 경우 얼마나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는가를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바위로 계란으로 바위치기죠. 자, 이래서 뭐예요? 자, 요게 다 뭡니까? 다 빨갱이들이에요. 빨갱이들이 얘네들이 그냥 생각만 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겠지? 천만의 말씀. 자, 그 나라가
군사력이나 경제적으로 부강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것이 경제력이에요. 경제력이 없는데, 자, 남한테 빌린다고 이건 빚 아닙니까? 자, 이렇게 정신 빠진 인간들. 지금 북한이 이때까지 이렇게 경제적으로 파산되면 걔네는 경제를 일으킬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맨날 삥 뜯고 살았으니까. 일본에서 중국에서 삥 뜯고, 러시아에서 삥 뜯고, 또 그 다음에 동유럽에서 좀 원조 좀 받고, 동유럽이 이제 공산주의 국가였을 때. 자, 동유럽이 공산주의 딱 망하니까 그냥 망하잖아요. 자, 그렇게 지금 북한이 저렇게 완전 피폐적 지경까지 갔고,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제 못 살겠다 갈아보자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근데 이제 그것이 이제 북한의 전사도 전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일어나는 순간 3일 동안 일어나고 그 다음에 중국에서 큰 전쟁이 일어납니다. 자, 이 말은 제가 증산 선생께 대선생께서 하신 천지공사 내용을 명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제가 또 얘기했죠. 증산 선생의 말씀은 반드시 주역을 봐야지 정확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역을 보면 내를 알리라. 그래서 주역을 이렇게 공부를 해봐야 됩니다. 허황된 생각이 아무리 숭고한 이상을 가졌을지라도 현실이 뒷받침될 때 현실로 이행되는 것인데 무장 독립운동은 이상한 원대였으나 허상이죠. 허상만 갖고 있었죠. 현실이 따라줘야 돼. 자, 우리가 그러니까 자기가 현실이 비참하니까 항상 생각하면 이러면 이럴 테니까 이게 이런 생각을 왜 했습니까? 유생들하고 똑같은 생각이에요. 유생들이 마지막에 어떻게 했습니까? 나라를 팔아먹었어요. 그러니까 유괴에 빠진 인간들 아직 그 테두리에서 예전에 옛날에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라는 책을 쓴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상명여대 교수인데 누군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때 이제 그 내용을 조금 보니까 역사를 들고 가지고 파줬으면 인정하는데 이건 허례허식 이렇게 얘기하니까 별로 읽을거리가 못 되더라고요. 이런 생각은 보통 사람처럼 사고픈데 몸이 안 되게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다. 여기서 여의 심포도에서 여의 지혜를 배워야 하는데 여우가 어떻게 했습니까? 저거 내가 안 닿으니까 내가 딸 수 없으니까 저 포도는 심포도야 하고 가버렸잖아요. 근데 그렇게 포기를 해주면 되는데 포기 안 하고 계속 올라가려고 계속 발부로 집어서 나무에서 떨어지겠죠. 어리석으면 극치를 가지면 그렇게 됩니다. 그냥 자기 생각을 계속 가지면서 애타면 장부에 문제가 생겨 오장육부죠. 결국 그것이 정신병자가 되는 것이다. 정신병자예요. 오장육부의 음양이 조화가 흐트러지면 정신병이 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는 정신병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정신병동에 사람들이 넘쳐 흘러서 갈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그리고 정신병은 모두 불치병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완치라는 거 없기 때문에 지금 의대 학생 중에서 제일 성적이 좋은 학생들이 정신과로 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왜냐? 그러니까 그냥 약을 먹여가지고 완전 병신 만들면 기혈이 막혀버려요. 기혈 더 막히게끔 그냥 살아난다는 칭순처럼 그렇게 생명만 유지하게 만드는 것이 정신병 의사들이 하는 짓거리입니다. 이스마리 외교 독립은 이러한 현실론에서 출발한다. 일본은 배타적 식민을 추구하는 나라이고 대동아 공영권. 근데 이것이 배타적 식민지라고 하지만 일본에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던 것 같아요. 얘는 역사를 아니까. 자, 한중일이 같은 뿌리에서 나왔다. 그래서 누가 하든 이것을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는 힘을 기르자. 이것이 대동아 공영권이에요. 근데 이제 제가 쓸 때, 그때 이제 원고를 볼 때, 배타적 시민이 그대로 이제 옮겨왔는데, 이제 좀 빼줘야 될, 그때 요것만 좀 잘 쓰는데, 그냥 식민지를 추구한 나라이고, 그러니까 이승만 외교 독립론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은 모든 나라가 식민지에서 해방되어 자유롭게 개방 통상을 추구한 나라이기에, 따라서 언젠가는 일본이 미국을 공격하여 태평양에서 전쟁이 일어날 것이고, 이때 미국이
일본에게 승리하여 모든 식민지를 해방시킬 것이고, 자, 이것이 이승만의 외교 독립론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에 대해서, 이승만도 일본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게 생각한 겁니다. 일본이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떻게 왜 우리를 이렇게 했느냐. 이승만은 전주이 씨예요. 일본에 대해서 굉장히 치를 떨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없어서 그것만 배제했더라면 이승만은 더 좋은 대통령이 되었을 겁니다. 이승만은 단지 조선과 대한민국을 연결한 연결고리만 역할을 한 겁니다. 그리고 전주이 씨들의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은 이시 조선의 연장선이에요. 그것을 알고 보면 답이 나옵니다. 한국은 미국과 일본의 전쟁에서 미국이 승리할 때 해방될 것이니 지금부터 미국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여 독립을 쟁취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이승만이 윌슨 대통령에게 국제연맹의 완전 독립을 전제로 한국을 일본에게 분리하여 위임 통치해 줄 것을 청원하는 문서를 제출하자 신채원 위원장은 있는 나라를 팔아먹었지만 이승만은 없는 나라를 팔아먹는 매국노라고 강력 청토했다. 정신 빠진 놈이에요. 말을 하나 보면 이 신채원은 진짜 정신 빠진 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도 이게 정신 빠진 인간들이 많아요. 일본을 어떤 반해하는 이겨야 되는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같이 어울려서 갈 수 있는 그런 나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좋은 점을 많이 배워야 돼요. 이를 보면 이승만이 자연입법을 통한 분이 아니었는가 보여진다. 유불선에 통하고 거기에 기독교까지 통하면 생각이 다각적으로 보는 눈이 열렸다는 것을 이승만이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신채호는 이승만이 주장한 위임 통치론이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이해조차 할 수 없었고 왜 그렇습니까? 그냥 유교적 그 사고에 빠져 있어가지고 얘네들 근대 교육을 받았습니까? 못 받았죠. 기독교를 압니까? 모르죠. 그러니까 세계사의 흐름을 알 수 있는 지성의 소유자도 아니었고 그저 감정에 중심한 양아치였음을 알 수가 있다. 양아치예요. 삥 뜯기 좋아하는. 자, 이렇게 제가 이게 이야기하는 자체가 굉장히 격하게 들려주지 그냥 정확하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정확한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적어도 건달은 될 수 있어서 양아치 돼서는 안 됩니다. 건달과 양아치 차이점을 구태여까지 제가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이승만은 자신이 신념을 이론적으로 뒷받침하기에 일본 내막이라는 저서를 발표했다. 그 세계의 역사는 이승만의 예언대로 진행되었다. 1941년 12월 일본이 진주한 미 해군기지를 기습 공격하여 태평양 전쟁이 발발했고 미국이 원자 폭탄으로 일본에 패망했다. 미국은 일본으로부터 한국을 떼어내 3년간 통치한 다음 독립시켰다. 오늘날 한국인들을 사로잡고 있는 반일 감정은 신채호처럼 현실과는 전혀 관련없는 이상론적 유토피아론적 항일 투쟁론에 뿌리를 두고 있다. 반일 감정이 그렇습니다. 이런 반일 감정 교모의 부추긴 세력이 북한 김일성 집단이고 또 문재인을 비롯한 좌익 빨갱이들이다. 그들은 가짜 항일 무장 투쟁을 신화로 조직하여 자신들은 일제와 무력으로 싸운 정의의 집단 남은 친외국노들이 외세를 등에 업고 분단 적을 세운 불의의 집단으로 창작해냈다. 자, 이제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 무장투쟁을 말하는 것은 좌익 빨갱이 집단이고, 자, 남한은 일본을 친일파는 친일파들은 일본을 이용해서 일본에서 교육을 받고 더 나은 나라를 만든 사람들이라는 말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요건이 바로 이조에 대한 아주 객관적이고 명확한 학습을 하고 이조가 악이고 일본이 선이었던 관점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것이다. 우리가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요건이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조가 우리나라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 민족이 세운 나라다, 우리 민족이 이어진 나라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그건 역사 끝납니다. 한중일은 하나다. 그러니까 제가 가장 선생님한테 공부하면서 또 그 내용을 깊이 새기는 것은 중국도 조선인이요, 일본도 조선인이고 한국도 조선인입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입장에서 봤을 때 역사를 보는 관점을 가지고 봐야지 이제
아와 비와의 투쟁, 그러니까 조선 민족을 외에는 전부 다 비하다. 이런 관점으로 봐서는 절대 안 된다는 얘기죠. 좌익빨갱이들은 역사적 사실과는 전혀 관계없는 허구를 바탕으로 무장투쟁을 집단한 선, 외교 독립주장을 악으로 규정하고 그 조작된 등시의 역사를 끼워 맞춘 시기 외국 날조를 감행했다. 이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역사를 어떻게 보느냐. 역사 전쟁을 할 때 우리는 이미 패하고 들어갔죠. 걔네들 끊임없이 현 근대에서의 좌빨갱이는 공부하고 이런 공부가 대학 입학을 한 학생인데 굉장히 아주 뿌리 있게 들어갔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 대한민국에 어떤 안 좋은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자기가 태어나고 자기가 밥 먹고 살았던 그런 토대가 바로 이 대한민국인데 우리 대한민국을 파괴하려고 하는 집단이 바로 좌익빨갱이인 집단인 북한인데 이런 생각이 바뀌어버리는 거죠. 왜? 현 근대에서 대한민국 시간에 맞춰서 공부를 안 시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일본은 악마, 우리는 선한 선비, 나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북한의 주장을 있는 그대로 이어받은 국내의 좌익 좌파 전체주의 수종세력들은 자신들이 투쟁의 불의를 임진왜란 정유란 당시 왜군에 맞서기 위해 붕괴했던 의병, 동학 농민운동, 사민운동 이후 일제와 만주와 중국에서 항일 무장 통쟁 후 해방 후 미 군종이라는 외세에 대항한 좌익들이 단선 단정 반대 투쟁, 이승만 독재에 저항한 4.19, 군사 독재에 저항한 광주 5.18. 자, 군사와 독재에 저항한 광주 5.18. 자, 5.18은 뭐라고 그랬죠? 자, 5.18에 대해서 지만한 박사님이 아주 명쾌하게 대답을 내요. 그 자료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도 그것이 거짓이라고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진은 분명히 나오고 상황 전개가 반드시 그렇게 되고 있는데도 왜 5.18입니까? 이 5.18이 일어나고 해가지고 518년 동안 지속됐던 2조의 그 원한이 이 5.18을 통해 가지고 풀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천출들의 2조 시대의 천출도 2조 시대가 만든 천출들이 하니 여기에서 5.18을 통해 가지고 좌파들이 득세를 하면서 그 푸는 시간이 자 5.18부터 1980년대 5월 18일 일 전후로 5.18이 일어났습니다. 지금까지 몇 년이 됐습니까? 거의 42년이 됐습니다. 자, 이제 그것이 판을 내릴 때가 됐습니다. 원을 푸는 판을 내릴 때가 됐습니다. 이제 어떤 일들이 어떻게 되느냐? 그것은 병이 말해줄 것입니다. 어떤 병이 도느냐? 자, 이제 천연두가 굉장히 세게 올 겁니다. 오는 동시에 바로 급살이 터집니다. 그때 사는 방법, 그때 살 수 있는 방법은 평소에 수행을 했거나 평소에 착하게 살았거나 평소에 이 좌파 생각에 빠져 있지 않은 그러니까 신중이나 친중 사대주의라든지 반일 종족주의를 추종하는 인간들은 다 죽습니다. 단 0.001% 살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얘네들은 이미 다 오장육부가 다 망쳐졌기 때문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자, 얘기해서 추젓을 먹는다, 뭘 먹는다, 우리나라 음식 먹는다, 안 돼요. 이미 정신이 썩어 문드러졌기 때문에 얘네들은 인간이 아닙니다. 인간이 아닙니다. 좀비예요, 좀비. 그래서 좀비들이 영화가 많이 나오는 그 자체도 다 그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화로 표현하든 무엇이 표현하든 그것은 현재 어떤 그 모습을 다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군사 독재의 연장인 박근혜 정부를 쫓아낸 촛불혁명이 이어져 왔다고 추정한다. 이는 모든 북한이 책동이었다. 자, 촛불혁명, 촛불 언제 킵니까? 평소 때 킵니까? 자, 전기 나가서 촛불을 켜죠. 왜 촛불도 안 켜죠? 그냥 프라이시로 이렇게 하니까 촛불 언제 킵니까? 반드시 킬 때가 있습니다. 제사 지낼 때 촛불을 킵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귀신들이
귀신들이 와서 귀신들이 장난치는 게 뭐냐, 귀신들이 접신해가지고 자기 원을 푸는 겁니다. 그래서 촛불입니다. 그래서 촛불이 의미가 그거예요. 그렇게 봐야 됩니다. 자, 맨날 제사가 지내니까 이제 제사가 지금은 제사를 지내도 자기 조상들이 안 옵니다. 잡신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 잡신들이 와가지고 깽파죠. 그래서 지금은 제사를 안 지내는 것이 오히려 자기 신상에 좋습니다. 거짓말을 사실로 믿는 것은 그들이 자유다 하지만 이런 황당무계한 사관을 중고등학교 역사 교과서에 집어넣어 감추고 있는 것이 바로 문제다. 이런 일련의 행위는 국민 모두를 정신병자로 만들겠다는 작동이고 그 결과 국민의 90% 이상이 백신을 맞았는지도 모른다. 왜? 하라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좋다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그래서 문재인 정권에서 범한 일입니다. 그 새끼들, 그 자식들. 잠깐만 욕이 나오려면 죄송합니다. 자, 얘네들은 사람이 아니니까. 자, 새끼라는 것이 뭐라고 그랬죠? 새끼란 어원 자체가. 자, 전도 얘기했죠? 자, 이것은 중국 신화에 나온 내용입니다. 여호와가 사람을 만들고 아주 귀한 사람한테 석으로 잘 빚었는데 너무 힘들어요. 그래가지고 새끼줄에다가 그 지능부처가 타가지고 만든 게 새끼였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새끼가 유래됐다는 말인데 그게 사람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새끼가 욕이 아니에요. 그냥 보면 그냥 그 새끼 중에서 나오는 아주 그 잉여 인간들을 지금 다 없애기 위해 가지고 뭐랬죠? 백신을 맞히게 한 거죠. 백신 맞은 인간들은 모두 잉여 인간들이다 라는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잉여 인간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죠? 거듭나야 돼요. 자, 근데도 이제 백신 맞은 사람 인간들 거듭날 수 있습니다. 자,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래도 언제든 항상 하늘의 문은 열려 있습니다. 그 문을 어디로 가야지, 어느 구멍으로 가야 되는지 그래도 정확히 보면 됩니다. 아직도 반일 감정이 더 기승과 그것이 국민들의 먹히는 이유는 이처럼 뿌리가 깊기 때문이다. 신채호와 이에치카의 사과는 좀 더 거슬러 올라가면 효종시대의 북불론과 소중화 사상이 나타난다. 자, 한국인들은 삼국시대부터 중국에 사대하고 이웃 나라와 교류하는 과정에서 자신들이 중화 문명이 후예요. 다른 주변국도 야만이나 근거 없는 종족적 우월주의를 배양해왔다. 자, 이게 언제 그랬습니까? 조선 이조 시대 때 그랬죠. 자, 적어도 신라 시대나 고려 시대는 그런 게 없었습니다. 떳떳하게 중국과 대항하는 그런 마음들이. 그러니까 당나라를 불려와가. 자, 이 신차도 뭐랬습니까? 일본이. 자, 신라가 당나라를 끌어들여서 통일을 한 것은 이것은 만국 통일이었다까지 이야기하는 인간이에요. 신라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은 감정을 갖고 있는 인간이 바로 신채호입니다. 조선 초기 여진족은 조선 조정에 조공을 바치고 불모로 살던 야만족이요. 일본은 우리가 부유교와 불교 문화를 전하는 야만이라는 의식이 광범위하게 확산된 머리의 유전자처럼 바뀌었다. 조선시대부터 그렇죠. 1930년 야만이 세운 자 청나라. 왜 야만이라 표현했습니까? 청나라는 신라의 귀족들이 세웠기 때문에 이 명을 빠는 이 조선 족속들은 이시조선 그 족속들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청나라에게 3년도에서 조선 국왕이 직역스러운 항복을 한 이후 조선은 문명의 세계가 멈춰섰다고 봤다. 이때부터 만족이 세운 청은 적대적 타자가 되었고 조선은 한족이 세운 명나라를 지고지선의 존재로 자기들이 매김하였다. 1944년 명나라가 야만족에 멸망하여 청나라가 출범하자 조선은 군사 1만도 안 되는 가난한 나라가 군사력 300만 명, 세계 최강의 경제를 자랑하는 청나라를 무력으로 정벌하겠다는 황당무계한 북본론을 주장한다. 효종과 노론을 대표하는 성략자 송시열이 북본론이 주인공이었다. 그러니까 생각으로만 하면 내 현실 자체가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그저 그 기본에 그렇게 한 거죠. 북본론은 실제로 북보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다. 북보를 외치면서 자신들이 기득권을 잃지 않기 위한 국내형 프로파간다였다. 이거 봐봐요. 이문진이라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한 것 똑같이 한 것이 문재인 일당들이었습니다. 이러한 북벌론이 부지런한 환상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환상에서 깨어난 조선 지도부는 자신들을 명나라를 개성한 문명국, 즉 소중화의 나라로 자리매김했고 자신들을 굴복시킨 청나라를 야만국 오랑캐로 적대했다. 이시 조선이 국가와 지도부는 겉으로는 청에 복수했지만 단 한 번도 청을 인정하려 하지 않았다. 만동묘를 세워 이시 조선이 왕과 세자 문무백관은 망해서 지구상에 영원히 사라진 명나라 황제에게 200년이 넘도록 제사를 올리면서 그리고 일제 때까지 제사를 올렸다는 그 사실은 저 황당무계합니다. 진짜. 청나라에 대한 복수심으로 이를 갈았다. 1985년 일본이 청일전쟁을 일으켜 청일을 깨부수고 동아시아에 강제로 등장하자 청나라에 대한 적대감은 일본에 대한 적대감으로 치환된다. 조선 조정은 명나라의 역할을 대신할 새로운 상국으로 러시아를 끌어들여 일본을 내치려 하였다. 이 과정에서 러시아를 한반도로 끌어들인 민비가 참혹하게 시해당하고 고종은 러시아 공산으로 도주하는 악한 파천이 일어난다. 자, 어땠습니까? 이 러시아를 끌어들여 러시아의 부동항을 제공해 고종이 그랬잖아요. 러시아에게 부동항을 제공하겠으니 그 뭐니까 러시아가 우리나라에서 우리가 통치해 달라. 우리는 그냥 하겠다. 라는 얘기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안 되겠다 싶으니까 민비를 그러니까 군인이 와서 한 거네. 일본 뭐 주범이 야쿠자 같은 그런 집단이 막 그냥 죽여버렸죠. 그러니까 고종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러시아 공사로 도망갔죠. 이는 명을 섬기기 위해 또 소중한 힘을 내세우게 우리를 알 수 있는 사료를 모아다 다 없애고 당군의 허상을 다시 탄생시키는 업보로 그 대가를 톡톡히 치러야 했다. 자, 조선 중기 때 문무대왕 비문도 뽀개버리고 수설령을 내려가지고 모든 책들 우리 고대사에 적혀있는 것을 태워서 모두 불살아버리고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당군을 만들었어요. 당군. 자, 전에 동북공정하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자, 당군도 중국에 실하다. 이야기할 수 있는 자료가 되지 않는 당군에 대해서 이야기할 건데 오늘 시간이 조금 많이 돼서 그 자료는 다음번에 또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적대적 타자가 일본이 된 이상 그들은 물리치기 위한 새로운 형태의 북벌론이 필요했다. 그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는지 않든 그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다. 오로지 그러한 주장이 필요할 뿐이었다. 주장이에요. 그 결과 일제하에서 만주와 중국에서 항일 무장투쟁이 등장한다. 그러니까 아니 항일 무장투쟁을 하려면 이 한반도에 와서 투쟁을 해야지. 왜 만주와 중국에서 해요? 이 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빨갱이가 됐고 또 1.4대 때 대한민국 군인을 또 사람들을 무참히 죽여버렸던 중공군으로 합류하게 되죠. 1940년대 항일 무장 세력으로 꼽히는 광복군은 500여 명, 가장 수가 많을 때 682명, 김홍복이 중국 국민당 정부군 산하로 조직한 조선 의경대는 300여 명이었다. 우리가 이제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됩니다. 자, 이 자료를 정리할 때 예전에 그 김용삼 그 조선일보 주필의 글을 약간 좀 빌려왔습니다. 광복군은 경비일체를 지원받는 조건으로 지휘권이 중국 국민당 군대에 소속되었고 장교들은 거의 대부분을 중국군이 차지했다. 조선 유용대도 모든 활동비와 월급, 무기를 중국 국민당 군대로부터 지원받았다. 만주에서 김일성이라는 존재가 어떤 항일 무장 투쟁을 했는지 이를 입증할 어떤 사료도 근거도 없다. 다만 우리는 이러저러한 무장투쟁을 했다는 북한 측의 주장만 존재할 뿐이다. 이들처럼 무장투쟁을 내세운 세력들은 명나라의 후예인 장개석, 모택동 등에 의탁하여 지원을 받은 것에 대해서는 어떠한 의심도 자주적 판단도 하지 않았다. 그들에게 통수권이나 지휘권을 넘기는 것에 대해서도 어떠한 반발심이나 의구심조차 가지지 않았다. 이런 자주적인 생각도 없이 뭐 누구한테 의탁하면 일본을 쳐없애요. 그냥 전쟁하면 되는 일본만 없애면 되는 거예요. 얘네들은. 그들은 소중하의 세계관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못할
세계관에 젖어 있었던 것이다. 그러니까 일본이 망한다는 소리에 박수치면서 중국이 망한다고 하니까 고개를 설레설레 흔드는 인간들이 많다는 것은 참 웃긴 일이죠. 저번 강의 시간에 얘기했죠. 저번 방송에 얘기했죠. 중국은 철저하게 망합니다. 아주 참혹하게 망합니다. 자, 망하는 나라를 붙여볼 것인가? 그래도 살아있는 나라를 잡을 것인가? 그건 각자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오랑캐의 나라 청이 멸망하고 중국의 나라가 보호되었으니 그들에게 의탁하여 새로운 적대적 타조로 등장한 일본을 상대로 정신형 북부를 감행한 것이 바로 신채와 김원모, 김모수 주도했던 항일 무장투쟁에 숨길 수 없는 민낯이다. 이것이 그러니까 친중 4대주의를 하고 있는 것은 지금 우리나라의 좌빨들, 문재인, 이화, 노무현, 그리고 개대중이 이런 휘하에 있는 인간들, 그리고 전라도.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런 항일 무장투쟁에는 오늘날에는 위안부 소녀상 세우기, 강제징용, 노동자상 건립, 일본 여행 가지 않기, 엉터리 항일투쟁 영화 제작 등 새로운 형태의 문화 전쟁으로 치환되고 있다. 문재인 때 1965년 체결된 한일 수교협정 재검토까지 제기되었고 한일 외교로 일부러 파텐 내려고 했다. 이거 뭐냐? 대한민국 존재 자체를 완전 없애버리고 북한의 힘을 중국에 붙어버리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시 기억하고 다시 말로 참 부끄러운 얘기지만, 그러니까 큰 산이 작은 산이 큰 산을 섬기겠다는 말을 문제는 아주 부끄러움 없이 그렇게 했죠. 이러한 멍청한 생각들이 우리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이상 그렇게 휘둘림 당하는 인간들은 더 이상 하늘이 더 필요하지 않기에 다 몰살시켜버린다. 몰살시켜버려요. 이 천지는 굉장히 특히 가을 기운의 그 숙수할 기운은 이건 인정은 사정이 없습니다. 되어 있으면 살리고 되어 있지 못하면 그냥 내려칩니다. 중국 놈들을 뭐라고 그랬죠? 되어 먹지 않는 된 놈들이라고 그랬습니다. 된 놈들을 따르는 된 놈들에게 머리 돌아간 인간들은 다 죽여버립니다. 다 몰살시켜버립니다. 중국에 대해서 이제 철저하게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역사적 내용을, 역사적 사례를 그 역사적 사례는 지금까지 나왔던 역사적 사례 이야기하고 많이 틀립니다. 왜? 반만년전의 역사를 통해 가지고 중국 역사를 다시 분석을 한 겁니다. 선생님은, 손원영 선생은 항상 이런 말씀, 나는 고조선만 할 거다. 나머지는 네가 해라. 그래서 제가 하는 거죠. 그 고조선의 역사를 알면, 고조선의 반만년 문체로 나타난 고조선의 역사를 알면 중국이 얼마나 파렴치한 족속들인지, 그리고 이런 중국을 빨았던 이조가, 또 문재인이, 노무현이, 개대중이가 얼마나 개같은 인간인지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고 다시 일어나야 할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데 그 뜻을 바로 받아서 이행할 수가 있습니다. 하늘의 기운, 이 몸에서 천지 음양조화 기운을 응용해서 쓸 수 있는 그런 몸으로 바뀌어져야 됩니다.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이제 하나 둘씩 모이기 시작할 겁니다. 이때까지 2년 동안 제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줬습니다. 이제 그런 시간이 없습니다. 이제 제가 예전에 몸을 만들어야 한다 얘기할 때는 그때 몸을 만들어 주겠다는 얘기였습니다. 이제는 안 됩니다. 왜? 밥이 되려면은, 밥이 물이 뜨거워지고, 그다음에 밥 끓고, 그다음에 김이 나오고 이렇게 돼야 됩니다. 모든 것이 과정이 필요합니다. 과정은 그렇게 될 때는 뭐냐?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제 시간이 없습니다. 이제 정신은 바로 차리고, 이제 마지막 때가 너무 급하게 돌아갈 때 마지막 술을
제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때까지 이 방송 잘 보시고, 그리고 아침마다 그 정한수 같은 물을 떠놓고, 아주 깨끗한 물을 떠놓고 앉아서 좌선이나 좀 하세요. 천지기운을 통할 수 있는 몸을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러한 멍청한 생각들이 우리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이상 그렇게 휘둘림 당하는 인간들은 더 이상 천지가, 하늘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다 몰살시켜버린다. 그것이 자연의 이치이고 이법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멍청한 인간들에게 백신을 맞췄는지도 모른다. 자, 이게 굉장히 무서운 얘기예요. 이 얘기가 무서운 줄 모르면은 그냥 끝난 거예요. 제가 헛소리 하네? 그러니까 제 말이 헛소리로 들릴 수 있는 사람들이 거의 90%가 될 겁니다. 모르겠습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분은 안 그렇겠죠. 자, 근데 이제 되어지는 거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떻게 지금 역사가 전개되는가, 일들이 앞으로 어떤 일들이 전개되는가 잘 보시기 바랍니다. 깜짝 놀랄 일들이 뻥뻥 터질 겁니다. 자, 그것은 요새 유튜브로 많이 하니까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보면 명확히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조금 길었습니다. 제가 이거 원고를 정리하면서도 오늘 시간이 좀 많이 걸리겠는데, 자, 또 근데 또 제 2탄을 또 하나 또 그 조선 그 신재가 쓴 그 조선 삼국사가 어떻게 쓰여졌는가를 내가 이제 썼는데, 그거까지 하기는 뭐 시간이 너무 2시간이 훨씬 넘어갈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음에 하기로 하고 오늘 방송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자, 안녕히 계세요.